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찰력 첫 번째 드라이 프릭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이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접촉하여 운동을 할 때 물체의 표면에 물체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으로 항상 접촉면의 탄젠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찰력의 종류에는 드라이 프릭션, 플루이드 프릭션, 인터널 프릭션이 있으며, 먼저 드라이 프릭션은 이제 쿨롱 프리션이라고도 하며 윤활되지 않은 표면에 발생되는 마찰력으로 에너지 손실, 마모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력학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플루이드 프릭션은 유체 경계층 사이의 속도 차이 및 점성에 의해 발생되는 마찰력으로 유체역학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인터널 프릭션은 반복 하중에 의해서 고체 내부에 발생되는 마찰력으로 재료의 변형에 관계되는 힘이 되겠습니다. 고탄성 재료일수록 원래 형상으로 돌아올 때 에너지 손실이 적은데, 이는 이제 인터널 프릭션 때문이 되겠습니다. 드라이 프릭션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프릭션에는 스태틱 프릭션, 즉 이제 정지 마찰력과 그리고 키네틱 프릭션이 있으며, 먼저 이제 스태틱 프릭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물체가 이제 어떤 지면에 이렇게 접촉을 해서 놓여져 있고, 이제 이 물체를 하중 P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힘이 가해지고 있고, 이제 이 물체의 자중을 이제 W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이 물체를 다시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이 하단부에는 이제 수직항력이 이러한 식으로 분포하중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하중이 아니라 힘 P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제 마찰력인 F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자유물체들을 그릴 수 있고, 이때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물체의 표면은 이제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되는 경우는 없고, 이제 항상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이러한 울퉁불퉁한 표면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요철 부분에는 이제 이런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저항하는 힘이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R이라고 하게 되면, 이 R을 이제 분해를 하면 이제 수평한 방향의 마찰력 F1, 델타 F1과 그리고 수직한 방향의 수직항력 델타 N1으로 이제 분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델타로 된 힘들을 모두 합하게 되면, 이제 집중하중으로 고치면 일단 먼저 N을 우리가 집중하중으로 고치면 크기는 이제 N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작용점은 이러한 식의 어떤 불균일한 분포하중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분포하중의 도형에 대한 도심에 집중하중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의 위치를 이제 이 중심에서 이제 x만큼 떨어진 거리에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수직항력 n과 마찰력, 즉 이제 정지 마찰력 s가 작용을 하고, 이때 이제 이 두 힘에 대한 합력을 RS라고 하게 되고, 이제 RS와 이제 수직항력이 이루는 각을 이제 파이 S라고 하게 되고, 이 파이 S를 이제 정지 마찰 각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 P가 점점 증가를 해서 이러한 FS의 값이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물체는 이제 impending motion이라고 하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즉 이제 그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에 이제 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마찰력 그 FS는 최대 마찰력 그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이제 수직 강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정지 마찰 계수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정지 마찰 각에서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 일단 탄젠트 그 파이 s는 이제 n분의 fs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fs는 우리가 앞서 정의한 대로 이제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을 그냥 fs라고도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하면 결국 이 정의가 이제 mu sn이 이쪽 부분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n이 소거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탄젠트 파이 s는 이제 mu s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mu s 파이 s를 구하는 것은 이제 실험적으로만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mu s 값도 결국은 이제 실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하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값으로 이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운동 마찰력 역시 메커니즘은 앞서 살펴본 정지 마찰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지 이제 이 FK의 값이 이제 FS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이러한 표면을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델타 F1, F2, Fn이 n의 이제 벡터의 크기가 조금 더 작게 이제 도시가 되어졌다는 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운동 마찰력 역시 FK는 μKn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μK는 이제 운동 마찰 계수가 되겠습니다. 수직 항력 N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정지 마찰력에서의 N과 동일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탄젠트 파이 K는 μK가 되게 되고, 일단 이 수직 항력 n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μk는 이제 μs보다 작은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제 아크탄젠트 값을 해도 결국 이제 그 값은 서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쪽 부분이 더 작은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정지 마찰각이 이제 운동 마찰각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는 관계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F와 즉 이제 마찰력과 이제 가해지는 힘 P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일단 임펜딩 모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식의 이제 직선에, 즉 이제 y = x라는 그 함수의 그 그래프로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그 P의 증분량에 따른 증분량과 이제 F의 증분량이 이제 동일하다라는 관계식을 이제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각도는 이제 45도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이제 운동 마찰력은 이제 항상 작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임펜딩 모션을 지남에 의해서 이제 이 값은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제 뮤K로 되게 되고, 뮤K도 이제 하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하게 가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의 형상으로 이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마찰력은 이제 이 하중의 크기와 관계가 있고, 또한 이제 하중을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가해졌냐에 따라서도 이제 운동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속도에도 이제 연관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 프릭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찰력은 일반적인 마찰력의 특성인 접촉하는 면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을 하며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제 접촉한 면의 면적과는 무관한 값을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물체가 접촉한 면의 크기가 이제 크든지 작든지에는 상관이 없고 이제 단지 물체의 무게에 따른 수직 항력에만 이제 연관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매우 느린 속도에서는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의 값은 이제 거의 동일한 값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끄럼 운동에서는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은 이제 물체의 수직 항력에만 비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체의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서 접촉이 아주 가깝게 되면 이제 분자의 인력이 마찰력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엽적인 부분에 아주 높은 고온이라든지 이제 경도 차이 그리고 표면 산화 등도 마찰력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도의 각도로 이렇게 경사진 경사면에 이제 질량이 100kg인 이러한 물체가 이제 도로래를 통해서 질량 M0인 물체와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도로래에 대한 마찰력은 무시한다라고 하고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M0가 이 물체보다 무거워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의 마찰력과 이제 이쪽 부분의 M0의 값을 구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쪽 이제 이 물체가 더 무거워서 이제 운동 방향이 이제 아랫 방향으로 갔을 때의 정지 마찰력과 이제 M0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정지 마찰력의 계수값은 0.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운동 방향이 이 물체가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이제 마찰력의 방향은 이쪽 반대 방향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대부분의 수직 강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분포 하중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떤 도심점에 작용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러한 경우는 실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물체의 중심 부분에 작용을 한다라고 도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수직 강력 N이 작용을 하면 이제 이 점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장력 T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이제 물체의 무게는 이제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즉 이제 이 물체의 중심에서 이제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이 100kg에 대한 무게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이제 981N이 되게 될 것이고 이쪽 부분의 각도가 20도면 이제 이 y축과 이 벡터가 이루는 각도도 이제 20도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먼저 시그마 fy 이꼬르 제로라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일단 이쪽 부분은 이제 코사인 20도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n 마이너스
981 코사인 20도는 이제 0이라는 수식에 의해서 일단 수직 강력은 922 뉴턴이 산출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제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이제 수직 강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277 뉴턴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fx는 일단 이쪽 부분에 그 마찰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장력 t의 값은 이제 m0 곱하기 중력 가속도 g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방향을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t 마이너스 이제 마찰력 fx, fmax, 그리고 이제 자중에 의한 이쪽 방향 성분이 이제 이쪽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981 사인 20도를 20도 이꼬르 0이라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M0는 62.4kg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운동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이제 마찰력의 방향도 반대가 되게 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앞선 케이스 1과 동일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이제 fx에 대한 그 평형 방정식에서 이제 마찰력의 부호만 반대로 해서 이제 M0를 산출을 해보면 이제 6.01kg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